오늘은 밥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밥값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양 이야기도 아닙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 할머니와 똑같은 마음으로 밥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부. 나는 왜 숟가락을 들기가 무서웠을까?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갓 지은 밥 냄새,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밥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숟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상위에 있는데 숟가락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귀에서 다르게 들렸습니다. 또 많이 드신다고 할까봐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마음속에서 혼자 그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국만 조금 뜨고 밥은 반 공기만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조금 드세요? 그 말이 걱정인지 눈치인지 할머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입이 짧아져. 하지만 사실은 입이 짧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평생 남 먼저였습니다. 자식 먹이고 나서 먹었습니다. 남편 먹이고 나서 먹었습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 다 먹고 난 뒤 식은 밥을 혼자 드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이번엔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고 보니 밥상 앞에서 또 숟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번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치 때문에 평생 당신을 위해 밥을 남기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눈치를 보며 밥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서러움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2부. 혼자서 계산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방에 들어와 혼자 계산을 했습니다. 쌀 한 포대 얼마, 된장국에 들어가는 재료 얼마, 하루 가스비 얼마, 전기세 얼마, 한 달이면 내가 여기서 먹는 밥값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계산을 하는 자신이 처음엔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된 계산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마트에서 장을 봐오는 날이면 괜히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드실 거 사왔어요. 그 말이 고맙기보다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손이 잘 가질 않았습니다. 저건 며느리가 산 거잖아.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 냉장고를 열 때면 할머니는 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함께 있으면 TV 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전기를 쓰는 것 같아서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더 나올 것 같아서 더운 여름날에도 방 창문만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마음. 당신이 평생 자식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그 자식에게 내가 짐이다라고 생각한 적 없으면서 막상 자식 집에 들어오고 나면 스스로 짐이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건 자식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살라고 배워온 세대의 깊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이제 가장 편해야 할 곳에서도 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가야겠다.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딱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각자 자식 집에 들어가거나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이 무거운 마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이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약봉지, 오래된 사진 한 장. 할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3부. 나의 작은 반란.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 할머니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나가려고.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잘해서 그래. 며느리가 이해를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잘해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할머니는 오랫동안 참아온 말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눈치가 보이더라. 국 한 숟가락 더 뜨는 게 망설여지고, 냉장고 열 때도 괜히 미안하고, 에어컨 틀기도 눈치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서럽더라. 말이 끝나자 며느리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조금 드시면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고, 제가 차린 게 입에 안 맞으신가 싶고, 말씀을 안 거시니까 여쭤보지도 못하고 매일 눈치만 봤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만 눈치 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서로 조심하다 보니 오히려 서로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 할머니 집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식 집에 살고 계신 분, 혹은 반대로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 아마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조심하느라 정작 서로에게 편하지 못한 집.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표현이 없어서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줬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런데 말을 안 하다 보니 상대방은 그게 사랑인지 의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4부. 밥 한 숟가락의 화해.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가득 퍼왔습니다. 반찬도 골고루 담았습니다. 국도 크게 한 그릇.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제일 많이 드세요.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따뜻했습니다. 된장이 깊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그 맛이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맛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밥을 떴습니다. 눈치 때문에 줄였던 밥이 서러움 때문이었는지, 사랑 때문이었는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치를 받고 그 눈치가 서러웠던 것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말할게. 먹고 싶은 거 생기면 말할게.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할게.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말할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도 두 그릇 먹는 날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밥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밥 한 끼는 돈이 아니었어.
마음이었어. 내가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사랑받는 걸 두려워했던 거야. 받아도 되는 건지 몰랐던 거야. 참 깊은 말입니다. 받아도 되는지 몰랐다는 것. 평생 주기만 했던 사람은 받는 것이 낯섭니다. 받으면 빚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됩니다. 밥을 남기는 방식으로, 에어컨을 끄는 방식으로, 가방을 싸는 방식으로, 노년에 반란은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먼저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나 눈치 보여. 이 한마디가 집을 나가는 것보다 훨씬 용감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한순간에 허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자식 집에서 눈치를 보며 밥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이 왜 밥을 조금 드시는지 이유를 모르고 계십니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눈치를 봐서는 알아주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서럽면 서럽다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가 가족 사이의 두꺼운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꺼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숟가락 앞에서 먼저 말 걸어보시겠습니까? 나 오늘 좀 많이 먹어도 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